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99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93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68페이지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반면에 프리츠는 골치 아픈 고객이 있으면 그런 고객에게 자기는 불평 많은 사람, 요구 많은 사람, 압력 넣는 사람, 성질 고약한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책 잡는 사람에게 낼 시간은 없다고 바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따지거나 책 잡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굳이 이제 시간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님이 왜 필요하죠? 골치만 아픈데? 이러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수익성 좋은 일을 거절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츠에게는 사람 좋은 고객들만 왔습니다. 마지막 5%를 위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자신이 없고 성과가 부족하고 탐욕스럽고 생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망상적이거나 의심스러워하거나 불신하는 고객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되나?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소송을 일삼거나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주든 한술 더 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진실성 없는 상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덮어씌우고는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다고 넘겨짚습니다. 우리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본인의 천성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쵸? 그 어떻게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세요. 믿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다 믿으라고 그러면 다 믿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 들었을 때. 13년 전에 들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제 사기칠 마음이 있으면 사기꾼이 붙는다는 거죠. 내가 탐욕이 있으면 그 밖에 탐욕 있는 사람이 붙게 되고 같은 끌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직하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그 내가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고 막 그쪽으로 뭔가 에너지가 가 있으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같은 끌개장에서. 그래서 기다리면 다시 오는 경우도 많죠. 예, 기다리면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이제 정직성을 의심하는 거는 그 사람이 벌써 정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 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세상이 펼쳐졌느냐가 엄청 많이 중요하거든요. 내 믿음이 참 재밌어요. 그냥 어제 재밌는 거예요. 어제 막내도 만나고 셋째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는 제가 뭐라 그러면 뭐 재밌겠다. 해볼게요. 가볼게요. 가자. 막 이러거든요. 바로 1초도 없이 막 그래요. 근데 중간에 우리 아드님께서 싹 이제 에너지가 바뀌고 시크릿 가자고 하면 그러니까 싹 에너지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시크릿 건물주님 오전에 이제 오늘은 안 들어오셨네. 왜 안 들어오셨지? 술 요새 안 하신다는데? 아니, 술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증거를 눈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또 잠깐 있다가 이제 잠깐만 봤거든요. 건물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딱 갔다 이제 건물을 보여줬어요. 눈에 보여주는 그 드러난 2%를 일단 2%가 다가 아닌데 드러난 거를 보여줬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 막내 여자친구가 나도 건물주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러더라고. 될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했더니 거기 그 시크릿 건물 주인님께서 그러대요. 그거 갔다 오면
돈이 나와, 돈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돈이 나와, 돈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셔놓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얘는 이제 그게 그 점만 보는 거죠. 그 보니까 아직 저도 점만 보고 있고 우리 애들도 점만 보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선생님이 2분, 3분 만에 그 점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가 모릅니다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점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근원적인 사건, 아이가 근원적인 사건을 모든 인간들은 다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점. 그러니까 아유, 진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 한성우님한테 이제 끝나고 차 있는 데에서 이제 저기 식당 있는 데다 차를 두고서 가까워가지고 걸어 내려갔다 올라왔더니 같이 거기까지 또 바라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쟤는요, 저 막내는요, 점만 보고 제가 참 하면서 알았더라면 얻고서라도 일을 했죠 하면서 얻고라도 일을 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친정엄마가 정말 어떻게 너무 잘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경을 1도 안 쓰게끔 그렇게 잘 봐주시는 거예요. 자기 애같이 그렇게 해주기도 힘든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참 우리 엄마도 참 그 큰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결혼했다고 분가했다고 신경이 안 쓰이나? 그건 아닌 거거든요. 늘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과 부모님이 그 생각하는 결혼했어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자식된 입장에서 엄마 마음을 모르고 아이들도 제 마음, 엄마로서 해주는 그 마음도 모르고. 근데 뭐 엄마를 떠나서 그 사랑을 이제 사랑이 내 자체라는 걸 알아가고 하는 게 또 이제 이 의식 공부지만은 그거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참 하면서 제가요 여자친구는 반응이 이제 더 이렇게 뭔가 좋고 좋아 좋잖아요. 아니 원룸이 10개에다가 투룸이 4개에다가 상가 2개에다가 어제 보니 주차장도 넓대요. 8대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주차장도 그렇고 막 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많이 있고 8개나 있고 뭐 주변에 이렇게 주차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주로 오니까 뭐 차도 많이 없을 거고 내가 볼 때는 학생들은 또 걸어 다니면서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잘 키웠을 텐데라는 말을 제가 했더니 그 시크릿 건물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건 잘 몰라요 하면서 선생님 안 만나면 몰라요 하면서 선생님 안 만나면 그거 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면서 네, 맞죠. 그러니까 너무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너무 저도 확고한 그 선생님 만나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몰라요. 그럼 애게 지네들 뭐 이래 그 뭐 자기가 뭐 지네들만 뭐 뭐라고 할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나오는 말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맞아요 하면서 대화를 하니 왜 이렇게 재밌어요? 확고하게 저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확고한 단어와 확신 있게 팩트 있게 팍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 키우기 전에 결혼 생활 하기 전에 결혼 생활 할 때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워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몰라요. 선생님 못 만났으면 아마도 그냥 쟤 왜 저러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더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잘 키우고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웠지만 딱 우리 막내는 벌써 제가 딱 그러니까 얘 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달 반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그 자연분만 했는데 셋째는 임신 중독증이 걸려가지고 제왕절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달 반 만에 나와서 한 달 정도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는 것 자체가 얘 인제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돼 떨어져 있었던 거야, 한 달 정도를 인큐베이터 속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갇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있고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어느 정도 온 것 같아. 그래서 온 것 같아서 이제 살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원하는 걸 해 주면 좋아했다가 그러고서 인제 퇴원할 때 정말 그 기억이 퇴원을 했는데 제가 인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대로 퇴원시켜서 어떻게 해요?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그냥 친정엄마가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갔다니까는요. 근데 멀진 않았어요. 옆에 항상 엄마를 붙어서 있었지, 애들 때문에. 그런데도 아이가 바라는 건 엄마인 거예요. 아이가 바라는 건.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진짜 그 저 여자는 나를 버린 거야라는 게 확고하게 들어가 있는 그 표정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으면 저기 하면서 저도 한성질을 하니까 그냥 아마 그냥 깨지거나 뭔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 그걸 이해를 하니까 웃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제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하니까 어제는 또 인제 남편이 인제 요새 조력자가 되어 있잖아요. 네. 한마디 해 주는 거예요. "아유 아빠도 안 봤는데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한마디의 에너지의 힘이 '야 이런 거였구나.' 인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도와줬을 때 제가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 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함께 도와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어쨌든 이제 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초대를 했는데 그런 신념, 점에 의한 거, 어릴 때 그 상처에 의한 것에서 진짜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벗어나지가 않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도 벗어난 분 못 봤어요. 벗어난 분 아직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공부 안 하는데 뿅 바뀌어 가지고 혼자 그냥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점에서 벗어난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저도 그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30 개월 때 너무도 30 개월 때 이거 어제도 제가 인제 큰애가 인제 이사하고 나서 어제 인제 뭐 갖다 줄 게 있어서 집에 인제 뭐 또 있고 뭐 갖다 줄 게 옮겨서 줄 게 있어서 갔다가 인제 정리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어제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연락이 오면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뭐 그냥 계속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이 아이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의식 공부 들어야 돼. 네가 원하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 원하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혼자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혼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라고 혼자 좀 해 보라고 하는데 자꾸 인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혼자 인제 그걸 못 하더라고요. 못 하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겠죠. 또 할 거라고 믿고 자꾸 인제 할 거라고 믿고 믿어 줘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하는 패턴도 보고 그래서 "의식 공부 들어야 해. 꼭 네가 진짜 의식 공부 들어서 스스로 해야 가정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인제 또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의식이다. 결국은 의식이다." 인제 제가 그 얘기를 또 해 줬거든요. 뭐 엄마 얘기가 잔소리로 들려도 뭐 할 수 없어요. 계속하다 보면 뚫고 들어가겠죠 뭐 마음을. 마음을 뚫고 들어가고 공부하는 엄마를 만났으니 언젠간 하지 않을까. 그 점. 그러니까 제가 인제 이렇게 쪼끔 그 점에 대한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아 나도 이 점 내가 엄마가 사라져서 엄마가 사라졌을 때 놀랐던 거 그다음에 딱 봤으니 동생 옆에 엄마 옆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옆에 엄마 옆에 동생이 있었는데 진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라고 했던 그 점을 보면 항상 그 내 자리라는 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자리가 뭐 없어야 될 땐 없어야 되지만 저기는 내 자리가 꼭 있어야 될 때 꼭 있지 않거나 그러면 뭔가 이제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게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게 자꾸 이제 보이죠. 아, 이게 이 점이 리아나, 너는 아직 점 안 생겼나? 에너지 자기에서 점, 에너지 자기에서의 점이 그냥, 예? 그래서 그 점을 진짜 그 점 하나로부터 해서 모든 습관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 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게, 어제는 저희 남편이 얼마나 큰 애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잔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쿡 하면 또 가만히 있다. 자기도 모르게 랄랄랄 하지 마라 하면서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는 거로 사랑받는 거로 착각해서 자꾸 사고 치면서 잔소리 듣는 게 그거다 그러면 또 얘기해 주면 요새는 너무 웃긴 게 옛날에는 이제 좀 좋아지셔 가지고요.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 마라 소리를 하면 격 성을 냈죠. 화를 냈죠. 근데 지금은 하지 마라 그러면 몸짓해서 이렇게 딱 정지를 해요, 일단. 얼마나 그 많은 발전을 한 거예요. 그 의식 공부를 들음으로 해서 그렇게 발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근원적인 신념, 믿음이잖아요. 점이 뭐예요? 내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 옆에 왜 그 동생이 있지? 내 자리에 왜 동생이 있지? 내 자리에 동생이 있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인한 습관적인 거. 그래서 저는 오빠는 말썽꾸러기, 저는 말썽을 부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주의를, 엄마 주의를 모든 걸 끌고 오려고 했던 거. 그래서 잘하면서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200 이하에서 그 감정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찾아서 재맥락이 될 때까지 이번에 그러시잖아요. 그림자? 숨어있는 그 그림자. 신념의 믿음 안에서의 숨어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화가 나는 거. 그냥 화가 나고 이거는 그냥 없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유 없는 화. 그죠? 이유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생각을 또 골똘하게 하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어떤 생각? 아, 살아가면서의 어떤 내 믿음에 대해서 또 화가 났던 것들도 이제 계속 거기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더 이제 해결이, 아, 맞아. 하고 이게 싹 전환이 되면 더 훨씬 엄청나게 또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분이 싹 문이 열리면 닫혀져 있잖아요. 근원적인 신념 때문에 내가 순수한 상태에서의 가로막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없어져야 돼. 그게 싹 없어지면서 진짜 근원적인 신념을 재맥락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암만 얘기를 해줘도, 아니, 제가 이제 어제 시크릿을 이제 막내를 초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쉬워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정말 시크릿을 믿는다면. 엄청 편안해졌거든요, 제가. 너무 엄청 편안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빠르다라는 거죠. 예전에 9번 해줬고 또 듣고 하면서, 근데 보니까 시크릿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이 불안하다면, 현재 내가 불안하다면, 지금 앞으로에 있을 이 시크릿, 내가 상상만 하고 진짜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한다면, 저는 그게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쉬워서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셨거든요. 저 얘기를 쉽다는 얘긴데 그러면 쉬워서 너무 안 믿는다는 얘긴데 쉽단 말이야? 쉬우면은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쉬우니까 안 믿었어요, 정말. 그게 제 거라서 제가 잡은 거예요. 그 문장을, 그 말씀을. 너무 쉬워서 안 믿은 거죠. 근데 진짜 이 쉬운 걸 진짜 믿는다면 불안할 것도 없고 결정된 게 다 그냥 나는 행위만 열심히 할 거고 행위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생각이 막 들어와.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은 다 모두 올라오는 걸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가지고 왜 그런 건지 그 근원적인 믿음 하나.
점 하나로부터 생긴 거라는 거예요. 점만 보고 있으니 주변이 보이겠어요? 차원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점이 모여져서 선이 돼서 1차원이라는데 우리는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세계에 있으면서 내가 3차원 세계에서만 막 있으면서 힘들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점점 그냥 공부하면서 너무 편안하고 좋고 아마 이렇게 그 막내가 인상 쓰는 모습을 딱 봤거든요.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찡그리면서 뭔가 '어 뭐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옛날 같아서 그랬으면은 말을 더 이상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계속 얘기했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걸 들어야 된다. 너는 와서 자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그러면서 밀고 나가는 거죠 뭐 그냥. 예. 끝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가 더 와닿더라고요. 끝까지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요?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죠. 내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거. 왜? 내가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거절해서 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의 두려움. 나는 내 두려움이 더 사랑스러워.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이 사랑스러워. 내 두려움을 지키기 위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것은 끝까지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내 신념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성, 정직하다. 내가 진심으로 진짜 그들을 위한 사랑으로 얘기를 한다면 뭘 어떤 반응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성을 의심하는 것은 본인의 천성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의심할 생각도 못하는 법이다. 순진한 사람들은 의심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의심할 생각도 못해요. 어느 고객과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고 악수하는 것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뉴욕주 롱 아일랜드 성 북쪽 해변에 있는 4만 평 땅의 10년에 걸쳐 20억 원의 20억 원 가치의 사유지를 읽으면서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입찰을 받아 그쪽 제안이 제일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쪽에서는 계약서를 보내겠습니다. 했고 그러면서는 계약서는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지불하겠습니다. 하면 그쪽에서는 지불을 안 해 주시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고 저는 "아 그러면 도로 떼어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완전 그냥 신용 자체로 그냥 예? 그쪽에서 이런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면 저는 제 말을 믿어 줄 사람을 새로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문제도 겪지 않았습니다. 모든 업자가 자기 할 일을 완수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실 공사는커녕 대단히 전문적인 손재주와 기술을 발휘해 약속대로 일을 완수했고 덕분에 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은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진실성 덕분이었습니다. 문, 문들은 단단한 오크 나무로 만든 두께 5cm짜리 수제품이었습니다. 바닥은 손으로 무늬를 새긴 두께 6mm짜리 오크 나무판이었습니다. 문에 달린 경첩은 단단한 노쇠와 볼 베어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기둥은 벌레가 깨지 않는 100년 된 솔송나무를 손으로 잘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토대는 강철이었습니다. 이 집은 500년을 가도록 지은 것이었습니다. 야, 500년 대대손손, 야, 500년이 가도록 지는 거요? 이런 집을 팔게 된다면 다른 집과 경쟁할 일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이 집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였었다. 이렇게 짓는다면 진실성으로 짓고 진실성, 사람들과의 나의 진실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진실성이 신념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진실해, 진실해 그래도요.
나는 진실하다고 내가 얘기해도 신념 아래서 진실한 거거든요, 사실. 신념 안에서 진실한 거예요. 그 구분이 잘 안 되죠.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실하다, 신념 안에서 진실하다. 그거는 신념이 두려움을 근거로 한 진실성이기 때문에 가짜 진실성이에요. 가짜 진실성. 진짜 정말 그들을 위한 있잖아요. 정말 가짜 진실성인데 진짜 진실성이 나올 때가 있죠. 신념이 딱 없는 그 순간. 근데 그것도 본인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진실성, 이 신념이 없어진 분은 알죠. 진짜 진실성인지 가짜 진실성인지. 가짜는 신념을 근거로 한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내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를 다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171페이지. 독보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원칙을 또 하나 얻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라.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는 외부에 있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내 안에 진실성이 내 안에서 있더라라는 거죠. 밖에서 보여지는 거, 내 안이 허할 때 보여지는 거. 그랬어요.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신념이 딱 걸리니까 뭔가 다른 데다 에너지를 확 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을 쓰고 싶다든지, 뭔가를, 분노를 다른 데 표출시키는 거고 싶다든지. 아, 요 느낌이 있대요. 딱 신념에 딱 걸려버리니까. 이제 그 관찰자 입장에 보이잖아요. 딱 신념에 걸렸는지. 네, 그거 이제 해결을 할 겁니다. 이제 엊그제는 하겠죠? 그랬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신념이 해결되겠죠? 그랬어요. 그건 되거나 말거나 하기 싫어서 이렇게 미꾸라지만 이렇게 지금은, 아, 이 신념으로부터 내가 힘이 약해지고 그 압이 다른 데로 표출되는 거죠. 돈을 막 쓰고 싶다든지, 누구한테 투사를 막 하고 싶다든지, 막 이런 게 생기는 에너지를 봤어요. 투사가 되는 거죠. 내 신념에 딱 걸려버리면. 내 두려움을 보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저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떨까? 왜? 나는 왜?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왜가 되어야 돼. 외부에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그죠? 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신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근원적인 사건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중요한 거야.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념대로 사는데 그 믿음, 근원적인 원초적인 믿음대로 사는데 전업에 뿌려놨으면 많이 뿌려놨으면 조금 사는 거고 근데 그거로 내가 이 사랑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해결합니다. 됩니다.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고 있지 나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그 진정성 있게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바뀐다는 거. 그래서 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다 잘 살아야 되죠. 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